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8월에 들어서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8월에 많은 일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후재팬에서 가장 많이 본 국제뉴스, 가장 많은 댓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일 관계는 8월에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것인가, 인터넷 여론, 문재인 대통령 맹비판에도 대일 정책은 변함없이 라는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이 8월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로가 8월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샤 대학의 한국정치학 전문 아사바 유우키 교수는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국면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절차가 8월 4일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41년에서 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제3고심을 접수한 지 5년 만 2005년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지 13년 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의철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의철 죽음이 구 일본 제철의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의철 죽음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고,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일본은 그야말로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분노하는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해 압류했던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한국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상 최초로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시에만 크게 화제가 된 뉴스였지만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혐한들의 한국 공격용 사건이 됐으며 일본 정부의 혐한을 이용한 정치적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8월 4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현재 일본에서는 혐한성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2차 보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월 1일 요미우리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발생한 뒤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요건의 엄격화나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일본 대사와 일본 국민의 귀국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를 불문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설픈 코로나 대처로 인해 국민들의 커다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 역시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23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11월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종료 시한이 이달 23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눈치를 주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행동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방위백서에서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 자유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방위백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게다가 주변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소개하면서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로 호주에 이어 한국을 두 번째로 기술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네 번째로 낮춰 기술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한국은 베트남, 태국보다도 덜 중요한 관계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2020년 방위백서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 방위상의 집무실에는 정말 생뚱맞게 한반도의 지도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대량 난민에 대해 사살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동맹임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행동은 동맹이 아니라 한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일 관계는 8월에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것인가? 인터넷 여론, 문재인 대통령 맹비판에도 대일 정책은 변함없이 라는 야후재팬 클릭 댓글 1위 기사에 달린 몇 개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천수가 엄청납니다. 그냥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을 향해 행한 어리석은 행동은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한국에는 선을 두어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본은 돈을 한국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강하게 하고 싶다. 눈을 크게 뜨고 한국에는 더 큰 규제를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판하기보다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일본 비판을 거듭하다 경제도 어지럽힌다. 솔직히 언제 당교 이야기가 되어도 놀라지 않는다. 잠시 거리를 둬야 한다. 일본 비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혁신파도 보수파도 반일에는 변함이 없다. 이때 사이비 강제 노동자 재판 자산을 팔고 실질적으로 한일 협정 파기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 남겨둔 공사의 자산 및 각종 원조에 대한 금리 및 징벌적 배상으로 100조엔이든 200조엔이든 한 목소리로 일괄적으로 돌려받읍시다. 이러한 반응은 일부 일본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인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8월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의 혐한몰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지소미아 뉴스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경우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이라며 혐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들이 행한 강제징용은 전쟁 범죄임에도 일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쟁기업 미츠비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직접 찾아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전직 미군 병사 제임스 머피와 미군 포로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언론에 왜 한국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사과와 보상이 없느냐, 왜 미국에게만 사과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미츠비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도 전범기업인 미츠비시는 2차 대전 당시 강제징용된 중국인 3,765명에게 1인당 배상액 우리 돈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680억 원이 넘으며 전후 일본 기업의 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2012년 5월 미츠비시에게 강제 노동을 당한 한국의 2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본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0엔 배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요구조차 없었던 미국과 중국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100엔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혐한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일본에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